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 주시는 핫한 코너 서정욱의 법대로 8월 10일, 12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유쾌, 상쾌, 통쾌한 해설해 주실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지난주 이재명 재판도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재명이 또 소환이 되고 이재명 관련 이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혁신이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폭탄 던져놓고 주랭랑을 쳤고 자 일단 어제 그 이재명 그 선거법 위반 재판 재판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데 저는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니 정치인들은 뭐 안면 불식증이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정치인이 그러니까는 그 정치인과 유권자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김문경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하이라이트. 지금 이제 그 안면 인식 장애라고 했잖아요. 안면 인식 장애. 예. 안면 인식 장애. 예.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친한 사람들한테 여러 번 들은 게요. 이재명이 이게 도대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야당 대표까지 되고 대선 후보 됐냐? 이게 물어봤더니 뭔가 장점이 있겠죠. 이거. 장점이 예. 전부 다 그래. 기억력이 비상하대. 기억력 비상하다. 한 번 본 사람은 몇 년 뒤에도 잘 기억한대. 예,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큰 장점입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한 번 본 사람은 예. 오랫동안 기억하는 예. 그게 장점이다. 예.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서는 자기는 이게 안면 인식 장애 예.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어제 그 재판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게 그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이런 정인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누구 나왔죠, 어제? 김용. 김용. 그렇지. 무슨 말들 할지 뻔한데. 아니 김용이가 사실 확인서라고 확인서를 하나 써가 낸 거예요. 예. 근데 뭐냐면 옛날에 그 2018년 뭐 이럴 때 있잖아. 네. 이럴 때 그 이재명 도지사가 네. 대장동의 전문가를 찾길래 네. 내가 이게 김문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있잖아. 이걸 적어줬다. 여튼 재판할 때 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는 그 성남 도계공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적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그 처음부터 김문기 뭐 번호가 다 입력대가 친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번호를 적어준 거 아니냐. 근데 만약 진짜 김문기하고 친했으면 자기가 이게 이름하고 번호 알려줄 필요 없지 않냐. 자기가 자기들끼리 다 아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김문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사실 확인서라고 하나 낸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사실 확인서가 진짜냐 아니냐 그 공방 있잖아.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어제 재판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김용희가 최측근이고 자기가 이제 그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고 그냥 지가 가르쳐준지 안 가르쳐준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수사할 때 근데 확인서 하나 낸 거잖아. 수사할 때 서로 입 맞춰가지고 뭐 한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 낸 거잖아.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한 번 하면 또 이게 2주가 지나가. 그렇네. 격주에 한번. 아무 의미도 없는 증거잖아. 그렇죠. 이런 증거를 조작 위조해가지고 2주씩 끌면 그럼 이게 내년 총선 전에 1심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최대 목표라 했잖아요. 선거 전략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어제 재판은 아무 의미 없는 증거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김용희 종이 쪼가리 하나 사실 확인서 있잖아. 이걸로 이게 2주를 허송세월한 이런 게 재판이다. 시간 끌기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의 최고의 재판 전략은 총선 때까지 1심이 안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기든지 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는 그것을 노리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또 재판이 3주 만에 열렸나요? 그 재판 휴정기가 있었잖아요. 판사들. 휴식 2주가 있었죠. 그건 4주 만에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이걸로 또 허송세월을 했으면 또 다음에도 또 이런 전략을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정인들 막 퇴택해가지고. 저 조금 전에 그 김용희 최측근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어제 측근이 아니고 참모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무슨 의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측근이라면 정진상이나 김용정도 그 되겠다. 이야기 이재명이 했죠. 측근이 했잖아. 근데 김용희가 나는 측근이 아니다. 단순하게 참모일 뿐이다. 이 말은요. 선긋기인가요? 이 말은 그렇죠. 결국에 그 이재명과 선을 꺼서 내 살 길, 나의 길을 그러니까 간다. 나도 그 생각이 딱 들던데. 한마디로 이게 측근이면요. 범죄 공동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진상과는 기억이 다르다. 정진상이는 척근이라고 하는데 김용희가 나는 척근이 아니고 정진상이는 이재명하고 범죄 공동체잖아. 모든 사건에 정진상이 등장하잖아. 근데 김용 입장에서는 좀 다르네. 척근이라면 자기도 범죄 공동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봐라. 돈 하나 그 8억 얼마 외에는 내가 이게 연루된 게 없지 않냐. 정진상이는 대장동, 위례, FC, 정자동 전부 연루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이게 이재명과 범죄 공동체가 아니고 정진상과는 나는 격이 다르다. 나는 단순하게 참모에 불과하니까 나는 이게 이재명과는 뭐 선을 꺼가지고 내 살 길을 찾아보는 이런 전략으로 참모를 하니까 이재명에게 듣고 얼마나 이게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렇겠네. 야, 저놈이 지가 이제 오히려 내 척근이 아니라고 하네? 옛날에 이재명이는 유동규가 척근이 아니라 했잖아. 그렇죠. 이게 김용희도 자기 살 길 찾아서 이재명을 버리고 떠난다. 저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저도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진상은 지금 모든 길목에 정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은 이재명하고 범죄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정치 공동체인데 예. 김용은 정치 공동체 정도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뭐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참모는. 참모는 그냥 조언만 해주니까 예. 책임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야,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김용이 철철 불 때도 안 됐나 싶기도 한데. 부는 순서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는 했어요. 순서는 이화영, 이화영. 그다음에 김인섭이, 예. 김인섭이 있잖아. 만난 적도 없다니까 최근에. 그렇지. 그다음에 김용희, 그다음에 김만배, 예. 그다음에 끝까지 가는 게 정진상이다. 이런 순서대로. 그건 어차피 범죄, 경제, 정치 공동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제 보면은 이재명이 좀 간이 좀 후들들 했을 수도 있겠네. 김용희? 내 척근이 아니야? 뭐 그렇습니다. 예. 실제 김용희는요. 예. 원래는 이게 신학자입니다. 연세대 신학과 나왔어요. 예. 신학과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제가 봐도요. 연대 신학과면 뭐. 좀 특이한데 성남시 의원에게 2번 재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윤길 의장 변호하면서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김용희는 이제 의회에서 아까처럼 정치 척근했잖아요. 의회에서 좀 역할을 했고 실제는 이게 정진상이하고는 격은 많이 다르다. 그렇죠. 그거는 뭐 팩트고요. 그렇죠. 뭐 아주 이게 뭐 은밀하게 막 척근은 아니고 저는 가장 척근은 정진상, 그다음에 김현지, 김현지. 그다음에 보좌관. 배소연. 전쟁입니다 했던 그 보좌관. 배소연. 검찰 소환장 오니까 전쟁입니다 했던.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야 이제 척근이 되는 거죠. 그 감춰진 척근이 2명이 있네.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선거법 재판이었고, 저번에 이화영 재판이 이제 파행이 됐잖아요. 그 분석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생된 이수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이화영이 진술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재명 소환, 구속영장 이렇게 갔을 텐데, 그게 일단 멈췄어요. 멈추니까 바로 그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백현동.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소환, 17일 딱 소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는, 백현동과 대북송금을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서 변호사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리해야 된다. 했는데, 이 대북송금이 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는 분리해서 그러면 청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나요? 뭐 분리할지 안 할지는 이게 계속 고민 중이고요. 네. 원래부터 그 정진상이 수사는 6월 25일 날 이미 7월 25일 일찍 먼저 됐잖아 수사가요. 그렇죠. 백현동이. 그렇죠. 정진상이 소환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이 이재명 소환이 빠를 거다. 제가 이제 예측을 했고요. 역시 이제 바로 다음 주 목요일 17일 날 아마 이제 백현동하고요. 그다음에 위정 교사도 같이 2가지로 소환했어요. 저 검찰 사칭 사건 위정 교사. 검사 자격 사칭 있잖아. 여기 또 허위 사실 공표로 그렇죠. 재판할 때 그때 김진성 이룰성 이 사람을 이게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김진성이가 성남시장 김병량 씨라고 있잖아요. 그 전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죠. 수행비서죠. 근데 그때 이제 PD가 최초로 KBS PD잖아. 원래는 이게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의 주범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선거할 때 뭐라 했냐면 나는 근데 이용만 당해서 그렇게 번호 말려주고 주범이 아니라 했잖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됐거든요. 예, 예. 이 사건이 김진성이를 매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김병량 측에서 예. 이재명을 갖다가 이게 주범으로 검사팀 몰기 위해서 예. 최철호 PD는 고소를 취하으로 회의를 했다. 그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언했잖아. 예, 예. 그거- 이게 위증이라는 거죠. 그 이제 이재명이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재명의 목소리 녹취 파일이 예. 김진성 그 백현동 압수해 가다가 네. 지금은 이제 김진성 씨가 백현동이 김인섭 있잖아. 네. 허가방 네. 하고 같이 일하거든. 같이. 네.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 도중에 완전히 녹음 파일 엄청난 증거를 확보한 거죠. 이것도 이게 이거 기소 네. 소환한 두 가지로 소환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도 참 복잡한 게 많아요.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지금 뭐 그 증거인멸 교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엄중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디서 검찰의 칼끝에 딱 찔릴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새로운 게 또 세 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게 새로운 범죄 혐의 세 개를 이게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는 그 재판을 그 대북송금 재판을 파행시킨 민변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가 김형태 변호사가 이거를 이화영이 김성태에게서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왜 김성태가 나는 자백을 하는데 이화영 너는 왜 자백을 안 하느냐? 너도 자백을 해라. 자백 안 하면은 내가 이걸 불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세 개가 있어요. 예. 그 세 개가 다 이재명과 관련된 건데 그 세 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재명 사법거래, 하나는 김용통에서 후원금 줬다, 하나는 광장 운영비 됐다. 자, 이재명 사법거래 이거는 무슨 이야기죠? 이게 이 김태형 변호사가 그때 김형태 변호사가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잖아요. 2심에서 3심. 예. 그런데 2심에서 재판 그러니까 그때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건순일의 재판 거래는 대법원 이야기인데 그렇죠. 2심에서 재판 거래 이건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2심에서 이제 그 판사한테 로비한다 해서 응. 돈을 줬다는 거죠. 판사 로비비로 돈이 필요하다니까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변호사한테 준 거죠. 아, 변호사한테. 이재명 물론 변호사한테. 이재명 측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에게 돈을 대줬다. 예. 실제 이제 그 이재명 측 변호사나 예. 이쪽에서 이게 로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김성태가 로비한다 해서 돈을 대준 거. 이거는 이게 팩트 아닙니까? 로비를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로비가 2심에서는 성공은 못했어요. 못했죠. 300만 원 나왔으니까. 예,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타로 대법원의 권순일이가 비타오백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런 이제 그 대법원이고 그 2심 항소심 때 그때 이제 그 아마 로비비를 실패한 로비네. 대줬는데 예. 저는 이제 그때 다 한 게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그 이태영 변호사. 변호사비 되나? 변호사비 그렇죠. 되나? 그거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태형 변호사가 예, 예. 그 이제 그 김혜경 씨 옛날 해경군 김씨 사건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이게 혼자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선거법을 1심, 2심, 3심. 예. 그다음에 이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이에요. 예, 예. 항소심. 그렇죠. 4개를 맡았다니까. 그때 준 것 같아. 그때. 그렇잖아. 예. 항소심. 예. 항소심이 두 번이야. 처음에 1, 2, 3심. 그다음에 이 파기환송 때문에 고등법은 다시 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게 아니고 오히려 뒤에 항소심이 아닌가. 아. 파기되고 나면 대법원에서 대법원과 파기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한 그 2심. 그렇죠. 그 2심은 이태영 변호사가 했거든. 예, 물론 예, 이제 예, 그 예, 2심은 예. 무죄 놓을 게 뭐 예상은 되지만 그렇지. 그래도 중요하지. 대법원에서 내려왔으니까. 대법원 내려왔으니까. 예, 예. 근데 대법원 내려도 끝까지 싸울 경우가 있거든. 다른 걸로. 아마 이제 그런 2심. 앞에 2심에서 로비하면 이게 실패할 리가 없잖아. 근데 뒤에 2심 무죄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쪽까지 이게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첫째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김용통에 줬다는 거야. 예, 뭐 예. 실명 깠잖아. 아니면 김용이 아니라고 해봐. 그러니까. 그건 뭐 구체적 이름까지 깠잖아. 예. 아니면 김용에 대한 중대 명예훼손이잖아. 어제 김용이 그 재판에 이재명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뭐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 되잖아. 나 안 받았다고. 터무니없다고 해봐. 예. 그러면 이게 김성태 까겠지. 예, 예, 김용 이거 확실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해찬이 지원한 건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진미파라곤. 그렇죠. 예. 제가 한번 4개를 지원했더라고. 예. 쌍방울에 저도 그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저도 정보원이 있잖아. 예, 예. 쌍방울에. 예. 제가 이게 들어보니 이해찬이 지원해 준 게 그 옛날에 안부수가 왜 대전에 뭐 몇십 명 선거운동하다 기소됐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이해찬이하고 연관된 안부수 있잖아. 안부수 선거운동. 예. 이런 이제 조직. 그다음에 이해찬이가 포럼을 하잖아. 광장. 자기가 서점도 광장 서적이야. 그렇죠. 신림동에. 신림동 가고 그 서울대 광장 포럼의 운영비.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해찬이가 동북아 평화경제 뭐 협회인가 이사장이잖아. 그 진미파라고네. 예, 이화영이 하던 거. 예. 거기 협회도 돈 많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그 쌍방울 법인카드로 오디오 들어주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진미파라고는 4개나 얻었잖아. 4개. 예. 3천만 원씩 해서 2년간. 예. 딱 맞잖아요. 이런 게 수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그것만 해준 게 아니고 이해찬이가 또 중국에 방문했잖아. 그렇죠. 그때 이해찬 환영합니다. 그때 이 비용을 누가 댔냐고. 사진 나왔잖아요 그때. 이 비용을 누가 댔냐고. 쌍방울이 다 대준 거죠. 그렇죠. 또 이게 비용만 비행기만 끊어줍니까? 쓰는 돈 또 용돈 안 줍니까? 이해찬한테 이게 퍼분 돈이 엄청나더라고 제가 들어보니 크게만 4개를 말했고 방문까지 5개야. 이걸 이게 폭로하겠다. 이랬더니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은 되죠. 그렇죠. 만약에 솔직히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깡패가 어떻게 부지사를 협박합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그렇지. 협박이 되지. 깡패가 어떻게 아무 협박을 근거도 없이 협박하면 너 바로 그냥 협박죄로 고소하면 김성태 바로 구속되지. 네. 저는 이화영이가 김성태한테 그렇게 수많은 걸 한 거죠. 그걸 이렇게 도움받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아직 그 정도는 폭로를 공개적으로 안 한 거지. 진짜 야, 이거 하면은 형님 이게 우리 이제 이재명한테 대북 송금 이거 보고한 건 형님 인정해 주세요. 이거 팩트 아닙니까? 김성태가 이하영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형님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님 이거 지금 이재명한테 우리 보고한 거 다 맞잖아요. 내가 이재명한테 확인까지 하고 고맙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걸 부인해버리면 됩니까? 형님 이거 인정 안 하면 나 정말 다른 거 다 까버립니다. 김용통에서 이재명 준 거 재판거래 로비한 거 이해찬이 도와준 건데 다 까버립니다. 이랬겠지. 야. 그러니까 이화영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좀 먹혀들었겠네. 이하영이 지금 진술 번복한 데는, 자백하는 데는. 뭐 그것도 이게 있어. 그보다는 저는 이화영이 자기 형을 줄이는. 자기 형량 자기 줄이고. 형량을 줄여야 그렇지. 자기 지금 형량을 이게 줄여. 이화영 입장에서는 난 시킨 대로 했다.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자기 거예요. 형량을 보고를 해야 이재명 끌어들여야 그럼 자기가 덤덩이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자백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 광장 운영비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해찬의 그 사조직이 그 강장이었어요. 원래 책방 이름도 강장이고 그때 2007년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해찬 사조직이 강장인데 이걸 이해찬이 이재명을 지원을 하면서 그 조직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비선 조직을. 그래서 이재명이 만든 조직 이름이 민주평화광장이에요. 민주평화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조직을 그대로 이어줬는데 거기다가 김성태가 돈을 댔다는 거거든요. 민주평화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화영은 원래 이해찬 사람이에요. 이해찬 보좌관에서 이해찬이 이재명한테 파견시킨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해찬을 건드리겠다. 김성태가 이렇게 하면은 이화영은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자기 나죠. 보수니까는. 원래 보수니까는.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근데 이화영 변호사가 많잖아요. 예. 그 중에 또 아는 사람들에서 물어보니 이화영이는 이제 지금 하루에도 생각이 100번씩 바뀌는데 하루에도 100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3대 3의 경기래 3명이 가장 이화영한테는 중요한 게요. 예. 이쪽에 이제 그 진실을 다 밝혀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 진실을 다 밝혀가지고 이게 형량 줄이자. 이쪽에 3명이 누구냐면 내연녀 있잖아. 문성옥. 예. 문성옥 씨는 이제 그 진실을 다 밝히고 이미 다 정언했습니다. 밝히자. 그다음에 그걸 이제 변호하는 게 해광. 해광이 서민석 변호사. 있고.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김성태. 다 여기 밝히자. 이게 이제 실제 진실파라고 합니다. 3명. 진실파. 진실로 가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재명 보호파가 있지. 보호파. 이재명 구하기. 그래서 이재명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 이재명 구하기 있잖아. 부인.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구하기. 그게 이제 백정화 씨. 부인이. 그렇죠. 백정화 씨. 그다음에 바로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 김영태.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3명이 있대. 그렇네. 3대 3으로. 지금 이게 이화영이랑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수백 번씩 막 생각이 바뀌는. 근데 마음을 굳혔대. 진실파로. 진실파로. 결국
지금 이게 이화영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3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자기 형량 줄이는 거, 그다음에 내연녀 구하는 거. 아, 내연녀가 지금 영장 청구할 수도 있거든. 예. 그다음에 이해찬이가 더 우선이래. 그렇지. 이재명보다는. 예, 그렇죠. 이재명보다는 이해찬이를 그럼 더 구해야 된대. 이해찬이 뭐 파견시켜줬는데. 그러면 김성태 편으로 가야 되잖아. 아, 그렇네. 아, 그렇잖아. 예. 지금 이게 1순위 자기 형량 줄이기, 2순위 내연녀를 어떻게든 구한다. 사랑한대 부인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해찬이래. 예. 이재명보다 이해찬. 요 3명만 생각해보니 결론은 진실로 가야 된다. 예. 진실로 가면 뭐 이재명이는 결국 죽더라도 예. 이해찬이 살고 예. 자기 좀 줄이고 그다음에 내연녀 살잖아. 예. 이게 이화영의 최대 목표다. 예. 그래서 진실로 간다. 예. 이게 다 그 변호인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원래 자기 보스를 우선하고 예. 나중에 저 이재명은 더 후순인데 개인사로는 본초보다는 내연녀가 더 우선이에요. 30년 그 30년을 그렇게 아, 하시니 예, 오래됐네. 거의 본인하고 한 몸이라 봐야죠. 예. 아마 이제 저는 교도소 형량 확정되면 바로 이제 이혼하고 그 재혼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 부인 그 계좌에서 수억 원이 발견됐다잖아요. 그거는 이게 내있는 계좌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리드리면 강장 운영비가 또 새로 그 의혹이 됐고 김용통의 후원금을 이재명에게 줬다 이거는 옥중 처신에서도 나와요. 그 저기 김성태의 옥중 편지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법거래 이것은 결국 후원금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그때 뭐 자신 있다는 뜻을 이야기했죠. 봐라.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소설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소설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놓은 건가요? 이 김문기를 해요를 했던 이우종 씨, 이우종 씨가 그 통화를 한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전화했다 이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전화기를 6대 가지고 있었고 정진상이 7대 가지고 있었다 이런 그 보도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용으로 쓰기 위해서 김문기를 해요를 해봐라 이우정에게 전화 지시하는 이런 용의 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그런 것도 이게 전화가요 워낙 많으니까 전화기가 지금 이제 그 정자동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그 전화기를 다 그 압수를 이제 한 거죠. 전화번호 다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보했죠. 근데 이거 전화 제일 많은 게요. 배소연입니다. 아, 이거보다 더 많아요? 6대, 7대보다? 6대, 7대. 배소연이가 이제 9대입니다. 9대. 그 다음에 수행비서, 원래 조폭 둘이가 수행비서 했잖아요. 처음에 백종서가 했거든요. 그렇죠. 백종서는 전화번호를 3개 쓰면서 기계를 4개. 번호가 3개예요. 기계 4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수행비서 조폭이 그 요트 타고 있잖아. 김문기하고 한 거. 김진욱 씨잖아. 김진욱. 휴대전화 번호가 4개. 기계 5개. 기본적으로. 번호가 4개야. 기본적으로 4개는 되네, 다 사람들이. 아니, 전화번호가 4개라니까, 공룡. 그러니까요. 그게 김진욱이 조폭. 그 골프 치러 갔을 때 요트 타네. 맞아요. 그 전에 백종선이 있잖아, 욕자는 조폭. 번호가 3개, 기계 4대. 그 다음에 배소연이가 기계는 9개야. 야 자, 이런 게 뭘만 합니까? 옛날에 이재명이가 내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특권 필요 없다 했잖아. 진짜 이게 깨끗한 정치인이면 번호 하나에 기계 하나가 있으면 되지. 그렇죠. 왜 번호가 3개, 4개 필요합니까? 이게 뭔가 이게 뒤가 구리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기계도 계속 1년마다 몇 달마다 바꾸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지. 망치로 뭐 부수든지 옛날에 박영수처럼 박영수. 이런 식으로 번호도 여러 개를 쓰는 거는 은밀하게 저끼리 통화하는 그렇잖아. 옛날에 정진상이하고 김인섭이가 100몇 번 통화하기 백현동이 나오잖아. 이런 게 저는 결국에 그 불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번호도 계속 여러 개를 쓰고 또 이게 증거 인멸하려고 핸드폰도 계속 교체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 얼마나 범죄, 그렇죠. 부패했는지 번호 수만 봐도 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가장 그러면 부패한 사람은 배소연인데 제일 비밀이 많겠죠. 비밀이 많죠. 그러니까 본인도 부패했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 거를 다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핸드폰 9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소연 씨가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뭐 7만 몇천 원 뭐 식대. 그래서
이재명은 7만 몇천 원 사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김혜경이 선거 기간에 김혜경이 식사한 대금을 뭐 내줘서 그거 한 건인데 그것과 또 약 대리 처방해서 2개 가지고 그건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류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될 거는 초밥 10인분 소고기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김혜경 사법 리스크도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원래 수사할 때요. 예. 압수수색을 이제 그 129군데를 한 거예요. 예. 그거 다 식당이죠. 예. 예. 근데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한테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영장에 보면 예. 피의자가 이제 그 배소영, 김혜경, 이재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까지. 예, 그다음에 피의자가. 재명은 이제 그 국고 손실. 예. 그다음에 이거 횡령으로 돼 있고요. 횡령. 금액은 이제 5억 5천만 원 돼 있어요. 5억 5천만 영장에. 원이 그 두 사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배소연의 인건비가 3억. 예. 그다음에 카드 쓴 게 2억 5천. 예. 이래 가지고 이게 영장을 압수수색 다 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배소연의 인건비 3억이 왜 나오느냐? 배소연이는 이제 그 국민의 공복, 예. 공노비가 아니고 그렇죠. 김혜경, 이재명의 사복, 사비. 예. 산업이 그렇죠. 완전히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월급은 나라 돈으로 받으면서 이런 김혜경의 수행비서 시녀, 이재명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자금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은 3억도 국고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경찰에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좀 줄었어요. 예. 결국에 이 카드 쓴 거 한 2천만 원을 줄였는데 검찰로 보냈잖아. 근데 이 검찰에서 야 수사가 이래 부실해 다시 해 예. 이래 보냈다니까 국고 손실까지도 다시 이게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따라서 이제 어제 10개월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딱 그 중에 그 선거법 그 기부한 거 한 건, 예. 3명 밥값 있잖아. 예, 밥값 내준 거. 요거 한 건 하고, 예.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요거 하나고요. 예. 앞으로 이 배소연의 혐의는요, 크게 4가지로 됩니다. 배소연이도 줄기소 됩니다. 예. 자, 첫째, 전화기 나머지 아홉 대 카드 쓴 만큼 거.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5억 5천 국고 손실 횡령이랬잖아. 요거 이게 수사하고요. 예. 당연히 추가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김혜경, 이재명까지도 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카드 쓸 때 다 6-7개 부처 돈을 다 가져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경기도 그리고 카드- 허위로 다 내역을 적잖아요. 경기도 카드니까. 예, 간담회 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자는 이재명이죠. 김혜경이 그렇죠.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한 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소연이가 지 밑에 공무원 7급 있잖아. 이번에 녹음회가 폭로한 공무원이죠. 예. 이 공무원한테 온갖 신분의식 있잖아. 다 시켰죠. 여기 강요나 직권남용이에요. 그렇게 되겠네. 예. 그 고발돼 있어요. 예. 그게 두 건. 그 다음에 배소연이가 초밥 샌드위치 사가지고 2,402호 다 갖다 주잖아. 예. 2,402호. 요거는 이제 선거법은 시효가 지나버렸는데 예. 중요한 게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있잖아. 예. 거기 횡령 배임이잖아. 그렇죠. 숙소용으로 해가지고 예. 사무실 썼잖아. 사무실을 썼으니까. 거기 썼죠. 초밥 샌드위치 갖다 줬거든. 예. 횡령 배임. 예. 그것도 이게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수사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찰에서 예. 배소연의 재산을 추적합니다. 집이 내 채야. 그러니까요. 그게 과연 누구 거냐? 법률상 남편 끝까지. 그러니까 집이 내 채인데. 본인 거냐? 근데 경찰의 발표문 보니까 예. 상속세를 낸 흔적이 없다. 상속세. 물려받은 게 없지. 엄마 가난하잖아. 예. 그럼 여기 어디서 그 돈이 나가 다 샀을까? 예. 왜 또 수원의 법원 앞에 샀을까? 이재명 노 대책으로 변호사무실용은 아닐까? 예. 여러 가지로. 그- 따라서 이게 그 돈의 흐름. 그것도 또 추적을 해야 되네. 그것도 이게 건물도 선거 때마다 사. 예. 2010년에 사고, 2014년에 사고. 아니 배소연이가 왜 선거 때마다 목돈이 생겨? 예. 제가 배소연이는 이재명이 장관위원 했잖아. 예. 요것도 이게 조사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남편 내연남이 있거든. 예. 기무사 부사관. 예. 이 사람이 김혜경 차도 운전했다 했잖아.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렇죠. 조사받다가 이게 자기 카드 쓰고 바깥치기 하고 이랬잖아. 예. 김현욱 씨. 예, 그렇죠. 그게 그것도 조사해. 야, 정말. 지금 이게 배소연이는 이제 뭐 거의 출소한 될 겁니다. 예. 출소한. 예. 앞으로 이게 이번에 10개월이잖아. 예. 집행유예. 예. 앞으로 이게 또 다른 실형 줄줄이 놓으면 예. 뭐 배소연이가 불면 저는 그게 마지막 치명타다. 왜? 이재명의 재산이 배소연 명의로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재산이 또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럼요. 뭐, 배소연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실제로 이재명 거면은 그것도 어디서 땡긴 건지. 거기 또 있죠. 김현지 씨가 보좌관. 배소연한테 전화해서 야 컴퓨터 없애. 보좌관. 사줄게. 예. 그건 노잖아 녹취록. 예. 김현지가 배소연한테 증거인멸. 예.
조사한 거 있잖아. 네. 이것도 이게 노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 배소연만 가지고도 뭐 완전히 뭐 방송 한 시간에도 혐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점검몇까지. 그리고 이 경선할 때 그 현금 집에 있는 장롱에 있는 거, 예. 입금식인 거, 이것도 다 배소연 아닙니까? 그렇죠. 배소연이 했죠. 아, 저는 이제 배소연이 입이 제일 무섭다. 예. 그 부분. 어쨌든 뭐 파도 끝이 없는 게 지금 이재명 관련 그 수사고, 그런데 이게 또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그 이재명 민주당 안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해서 이제 손절이 되는데, 이 남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법적으로는 단죄를 받는데 정치적으로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2부에서는 또 다른 따끈따끈한 상쾌, 통쾌, 유쾌한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